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네?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신가? 다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기운차게 하죠? 춥긴 춥죠, 그죠? 아, 또 오늘 정말 추워 보니까. 내일은 더 춥대요, 또. 오늘 좀 더 춥다는데, 뭐 주말 되면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그죠? 하여튼 이때 감기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교재는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49쪽 챕터 2라고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단원이죠. 여기가 이제 한 문제나 많으면 두 개쯤 나올 수 있어요. 하나 혹은 두 개. 49페이지예요. 자, 먼저 1절에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은 필요 없으니까 뭐 넘기시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 보세요. 50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1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여기서 출제하는데 여기서 그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두 문제쯤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그래요. 명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제일 먼저 어디에 있냐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디 있냐면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줄쳐놓으시죠.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50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50페이지 맨 위에 자, 설치라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이건 국토부에 둘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임의기구라는 뜻이에요. 임의기구다. 아니 둘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두어야 한다. 뭐 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틀려요. 둘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 자체가 심의위원회 그랬으니까 뭐 하는 기구냐면 이제 말 그대로 심의하는 거죠. 심의하는 일을 하는 여기인데 곳인데 그럼 뭘 심의하느냐가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심의사항 이건 외우시는 거예요. 심의사항은 책을 좀 앞절 따보죠. 1번에 보시면 자, 그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에서 시험의 시자 따놓으시고 그 다음 2번 중개업 육성의 육자 하나 따놓고요. 3번 중개보수 변경의 변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맨 앞에 있죠. 손해배상 책임할 때 손자 이거 한 번 했을 때 앞에 따놓지 않았었나요? 지난 11월 달에? 했었죠, 그죠? 일단 앞절 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연결 지으면 시육 변손이 되죠. 시육 변손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은 네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우신단 말입니다. 시자, 시육 변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책에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자, 시자가 뭐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등 해서 자,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육자가 중개업의 육성, 변자가 중개보수의 변경, 손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겁니다. 앞달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시육 변선 그러면 이게 고기란 뜻이야. 고기 육자. 고기가 쉬었어요. 못 먹어요. 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소에 갖다 버리자고요. 고기가 쉬어서 못 먹겠다. 변소 갖다 버리자.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이 나게끔. 시육 변선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자 하나를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밑에 본 말이에요.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세요.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둘째 줄 특강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써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개 다가 아니고요. 이 시험에 대한 사항만을 정했을 때 이제 시도지사는 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속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소리예요. 다시 네 개 아니에요. 실자만 하나만 요 하나 것만 자, 지금 어떤 사항 정했을 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기억하는 거고. 거기 양가로 3번의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으로 내려오시면, 자,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 세 번째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인적 구성부터 먼저 봐야겠어요. 지금 51쪽으로 다시 와서 맨 위에 3번으로 올라가 보면, 맨 꼭대기. 숫자가 3개 보일 겁니다.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자, 숫자 외우세요. 1, 7, 11. 그걸 외우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는 거죠. 위원장이 누구냐. 그 내용은 이제 왼쪽을 다시 내려오시면 50페이지 양가로 5번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1번 동그라미 있죠. 위원장은 바로 국토부 제1차관이에요. 국토부 제1차관.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다. 좀 주의해야겠죠. 제1차관 그래 이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그럼 틀렸어요. 네, 국장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위원들은 누가 뭐 하느냐고 했더니만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죠.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바로 2번이 밑에 있습니다. 이제 2번 동그라미 있었죠? 위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임명 또는 위촉이니까 박스로 들어오시면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위원이에요. 위원. 그럼 위원인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이제 공무원. 급수 보일 거예요, 거기요. 4급 공무원이죠. 4급 공무원. 그럼 이제 공무원인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금방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랬을 테니까, 자, 이 사람만 임명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만 임명, 나머지는 다 위촉. 하는 사람 뜻입니다. 임명, 위촉. 어떤 사람들을 위촉할까 보니까, 자, 2번 내려오시면 이제 기니까 다 가운데쯤 세 글자 딱 표시하시면 돼요. 부교수. 부교수. 자, 이제 부교수 한 사람 있고, 그러면 3번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사자가 두 사람 보이시죠? 사자 두 사람. 변호사하고 회계사. 그렇죠? 사자 두 사람, 변호사, 회계사. 그 두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 이렇게 묶으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4, 5번, 5번, 6번. 바로 추천이란 공통점. 추천. 그래서 이제 추천을 추천받은 사람들인데, 추천하는 곳이 세 군데 있죠, 금방? 4번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협회. 5번은요, 시험 위탁받은 기관장 그랬죠? 그럼 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장이 누구냐? 인력공단 이사장 그런 뜻이에요. 뜻이. 인력공단 위탁되어 있으니까 현재 우리 시험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했어요. 이렇게. 근데 묶었어요. 이렇게 추천 이렇게. 세 군데 계약을 실시하니까 협회다. 그 다음 시험 위탁기관장이니까 바로 인력공단 이사장,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그러죠. 임직원. 자,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리해보니까 이제 일단 두 사람은 크게 둘로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공무원, 그 다음 공무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임명, 나머지는 다 위촉. 해놓고 급수 기억나야 돼요. 여기 이제 부교수, 그 다음 변호사, 그 다음 회계사, 추천받은 자, 소비자, 이렇게요. 이걸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부변회 추소, 이렇게. 암기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암기를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단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위원 그럼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은 임명, 나머지는 다 위촉 해놓고 이 사람들로 구성된다더라. 이거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있으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그 51쪽의 맨 꼭대기 4번 동그라미, 공무원 빼고 나머지는 임기가 있어요. 임기. 근데 이제 그럼 공무원이야 임기 없고 자기 할 일이니까 요 위촉되는 사람들만 임기가 이제 2년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위촉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 임기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오시면 양가로 5번에 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써 있어요. 그거 따라 두셔야 돼. 자, 위원에 대한 이제 제척, 그 다음에 기피, 그 다음에 이제 회피, 해촉, 요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용어 뜻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척, 기피, 회피, 회피인데, 제척이 뭐냐? 제척이라는 것은 네 개의 제척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원은 심의할 때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넌 들어오시면 안 된다. 네 가지 요거가 놔둬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피는 뭘까? 심의를 받는 사람이 난 저 위원이 싫어요 라고 피하는 거예요. 난 쟤한테 안 받을래요. 그건 기피. 그 다음에 이제, 제적 사유에 해당됐던 그 위원이 내가 스스로 물러날게요.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회피. 그 다음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위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내쫓을 수도 있어요. 내쫓는 건 해촉 그런다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제척, 기피, 회피, 해촉 4개. 제척이 뭐다? 제척은 어떤 사유가 있어요. 4가지가. 이 사유에 해당된 위원들은 심의할 때 들어와서 안 된다. 제척된다는 뜻이고, 제척. 두 번째 이제 기피란 말은 심의를 받는 당사자가 난 저 위원한테 안 받을래요라고 피하는 거고, 기피하는 거고, 회피란 말은 이 사유에 해당됐던 위원 스스로 내가 알아서 물러날게. 물러나는 걸 회피. 그 다음 강제로 내보낸다. 해촉. 이해했죠? 용어 뜻은? 네? 이해했어요? 먼저 이게 이해 안 되면 헷갈리거든, 말 용어가. 막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용어가. 먼저 이게부터 이해되죠, 그죠? 그럼 제적 사유 좀 봐야겠죠, 이제? 자, 그럼 책 보시면 이제 5번에 있어요. 1번 동그라미 봐요. 자, 위원은 다음에 해당된 경우에 의결해서 제척된다. 넌 나가라. 넌 들어오지 마라. 사유가 뭐냐? 4가지 있죠? 1, 2, 3, 4. 자, 1번 봐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냥. 줄여서 너무 기니까. 그럼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어떤 경우냐 하니까 자, 일단 그 위원 본인이나 그 부인이 안건의 당사자가 됐대요. 그럼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지금. 그 배우자나 배우자까지는 이제 이해 갔는데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배우자의 뭐 이제 부인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면 뭔 뜻이겠어요, 이게? 뭐 이혼한 전부인까지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넓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보니까 배우자까지가 아니라 배우자 이었던 사람까지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다음 2번 내놓으시면 이제 기니까 그 두 자로 줄이세요, 그냥 딱 두 글 눈에 띄는 거 있죠. 친족, 그렇죠? 친족. 그 당사자와 친족인데도 안 돼,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뭐 증언, 진술, 자문, 조사 등등 길죠, 이게. 그걸 이제 세 글자로 줄이시면 돼. 참고인 이러면 돼요. 참고인 또는 뒤에 이제 감정인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 그것도 세 글자 줄이세요. 대리인인 경우. 이 네 가지가 제척 사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줄여서 당사자, 그다음 친족, 참고인 또는 감정인, 대리인인 경우. 이게 요 네 가지가 해당이 됐다면 그 위원은 들어오지 말아라. 자, 제척, 네? 제척.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오니까 2번 동그라미 있죠. 거기 이제 기피예요, 기피. 자, 안건 당사자가 그 위원한테 공정 심의를 기대가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줄 위원회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그 위원회 이를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그랬죠. 피한다는 뜻이에요. 난 쟤한테 안 받을래요. 기피. 그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 있죠.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유에 해당됐다.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걸 회피. 그다음 4번 동그라미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은 그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어. 그럼 강제로 쫓아요. 강제로 쫓겠다. 그게 이제 해촉.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아까 위촉을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죠. 그러니까 해촉도 누가 할까? 역시 국장이 하겠죠. 위촉권자가 해촉할 테니까, 그죠?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도 국장이고 해촉도 국장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네 개의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원장 직무는 별로 의미 없고, 그 다음 7번 위원회 운영이 나오죠. 이건 뭐 어느 회의나 거의 같은 운영 세칙이 있을 텐데 넘어가시면 다 52쪽. 맨 꼭대기 3번 하나 체크할게요. 3번 동그라미. 자,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 미리 모여라 라고 통보해야 돼요. 모여라 통보하는데 첫 줄 끝에 있죠. 회의 개최 며칠 전? 줄 쳐놓으시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여라 통보한다. 자, 그런데 7일 그게 원칙이고 그 7일 전 바로 밑에 보세요. 다만 긴급하다는 게 있죠. 응? 긴급하다 그 밑에 그죠? 그럼 언제까지다?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개최 전날까지. 그 둘 다 기억해야 돼요. 원칙은 7일 전 통지하는 건데 긴급한 경우일 때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가 돼야 돼요. 회의 소집 통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간사. 간사 1번 동그라미 한 명을 둡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건데 2번 동그라미 위원장이 지명. 요건 또 위원장이 지명. 간사는요.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국토부 제1차관이요. 제1차관. 국장 아니에요. 그죠?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지. 그러니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지명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또. 그쵸? 위원장이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쓱 지는 맞아 보여. 그 문장 자체가. 비슷해 맞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나 있지 않으면 그게 헷갈린다고 또. 네? 어떻게? 어렵다고요? 아이고, 어렵긴 뭐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걸 아직 못 만나서 그러시는 거야. 네? 어려운 거 잔뜩 있어요, 이거 말고. 그나마 얘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2차에서는. 그쵸? 왜 동의가 안 되지? 제일 쉬운 거 이게 그나마 쉽다니까요. 아니, 다 어려운데, 그나마 얘가 좀 낫지,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아니, 어떤 거에 비하면요? 공법. 어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부드럽지, 뭐야, 이게. 공시는 뭐 쉬운 줄 알아요, 또? 그거 머리 아프죠? 아우, 어려워, 그것도. 그럼 세법은 쉬워요, 또? 세법? 그건 다 외워야 돼, 또. 그게 어려운 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부드러운 게 얘야, 얘. 그나마 좀 부드러운 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요. 제일 쉽다고, 이게. 별로 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그나마 보도 안 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공부할 때. 그나마 이 과목이 있어가지고. 한결 부드럽잖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마저 어려웠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이게 쉬우니까 좀 그래도 이제 목요일날 올 때 부담이 없죠, 별로. 목요일날 학원 올 때는 별로 편안하게 오죠, 이렇게. 큰 나 없이, 오늘은 쉽겠다, 이렇게 가볍게 오잖아, 이렇게. 네? 안 그래요? 오늘 왜 동의가 안 되지, 이상하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제일 즐겁게 오잖아요, 또 학원에 올 때. 토요일날 제일 즐겁게 오지 않으시나? 제일 즐겁게 안 와요? 어? 오늘 이상하다, 분위기가. 너무 춥다, 날씨가 이게 지금. 쓸쓸하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내려오시냐면 이제, 큰 2번 보세요. 이제 큰 2번. 자, 시험 기관장과 응시 수수료로 써 있네요.
이제 그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 문제인데, 자, 시험 시행 기관장 보세요. 시험 시행 기관장. 자, 1번에 원칙 누구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이죠. 그죠? 자, 여러분께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이제 1월 달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10월 달 시험 보시면 11월 달쯤 합격자 발표할 것이고, 12월 달쯤 자격증 받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죠? 12월 자격증 당연히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받으러 가야 여러분들 가셔야 돼. 가야죠, 당연히. 안 보내줘요. 받으러 가야 돼요. 받으러 갔다 오시면 되는데, 누가 줘요, 자격증? 누가 주겠어요? 경기도지사가 주겠죠? 그때는 이제 바뀔지도 몰라요. 남경필 씨가 6월달 이제 선거니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죠. 자부지간 이제 도지사가 줍니다. 갔다 오시면 돼요. 그쵸?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잖아요. 선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거 왜 없어? 뭐요? 선택길 하나는 자격증 받으러 가는 거, 합격해서. 하나는 한강 같이 가는 거 나하고. 그 길이 그밖에 없는데 뭐. 한강, 이번에 차도 바꿨어요. 제 차는 내가 모시고 갈게. 차도 좋은 걸 바꿨거든. 내가 뒤에 딱 모시고 갈게. 딱 모시고 가서 얼마나 친절해. 모시고 가서 내가 뒤에서 미러까지 들인다는데. 왜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그죠? 아, 참. 가시기 전에 참 저한테 뭐 주고 가셔야지? 위자료. 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머리 정신적 피 입었잖아,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못다 두 개 부락끼겠으니까. 일단 위자료 챙겨주고, 제가 모시고 갈게, 한강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끝까지 밀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돼요. 그거 싫으시면 따면 돼요, 무조건. 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격증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줍니다. 뜻이죠. 그 다음 이제 2번, 예외로 누구도 할 수 있다? 둘째 줄, 국토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어요.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줄 하나 걸게요. 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셋째 줄 끝에 보자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라 이거죠.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미리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3번은 위탁 시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 위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업무를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등이 위탁할 수 있다. 위탁도 있죠, 현재. 인력공단에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응시 수수료. 시험 보실 때 돈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금액은 잘 모르지만, 자, 3번 보세요. 응시 수수료.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은요, 그 지자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이걸 내시는 거고, 그 다음 2번, 국장이 한다. 그럼 국장이 결정한 수수료죠, 뭐. 그 다음에 3번, 자, 실제로 3번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3번처럼. 위탁돼 있으니까. 위탁됐다 그러면, 자, 위탁 받은 자. 그러니까 인력공단이죠, 인력공단.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 시도지사의 승인이라는 거 중에 계세요.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수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3번으로처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실제 위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탁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인력공단에서 위탁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 수수료다. 그게 한 3만원 남짓 될 거예요, 아마 시험 보실 때? 3만, 그죠? 아, 그래요? 좀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한 15만 정도 응시하니까. 다 합쳐 얼마겠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 엄청 큰 돈이죠, 사실. 어차피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라고 생긴 것 치고 말이에요. 인원수가 이제 응시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시험이라고 된 것 치고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다음이 우리 시험이에요. 수능 다음이에요. 인원수로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험을 봐요. 이런 정도 시험은 거의 없죠. 10만 넘어가는 응시 숫자는 거의 드물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 중개사가 유일하게 이제 수능 빼고 그 다음으로 인원수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배출됐어요, 실제로도.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응시한다고. 참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인기가 있어, 언제든지 항상. 계속. 앞으로도 그래, 이거는. 앞으로도. 생각해보세요. 통일되죠? 네? 통일되잖아요. 중개사 자격증 대박 쳐요. 대박 친다고요. 통일돼 보세요. 이제 물론 평화통일 되겠죠, 당연히. 평화통일 되다고 치면 북한 오래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땅, 예? 그 많은 땅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개사 이 시장이 대박 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통일돼 기다리셔야 돼. 통일되잖아요. 그 올라가셔야 돼, 위로.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그건 뭐 다 그냥 어마어마한 땅. 개발 소지가 얼마나 많겠어, 거기 가면. 그죠? 어마어마한 개발 소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통일되면 올라가자고요. 저는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또 이제 그때가.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다 돈을 냈다가 시험 안 봐. 그러면 돈 돌려줍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4번에 있어요. 반환.
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디쯤 보시냐면, 박스로 들어오시면, 그 1번에서 그 그냥 4번과 5번, 뭐 4번, 5번. 숫자는 볼까, 숫자? 거기 앞에 이제,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써 있죠. 7일, 앞에 7일이 있으면 다음에는요, 60이 와야 되고요. 그 뒤에 숫자가. 앞에가, 그 다음 5번은 앞에가 10일이면 뒤에는 50이 와야 돼요, 50. 그래서 이제 7 다음에 60, 10 다음 50. 요거 바뀌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겠고, 넘겨보자고요. 그 다음 이제 54쪽 가시면 이제 큰 3번. 자, 시험 시행 및 공고가 나오고요. 1번 시험의 시행. 첫 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하 생략. 자, 1회 이상이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9회 시험을 앞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28회 시험 보는 동안에 딱 한 번을 1년에 2번을 치렀어요. 딱 한 번. 그게 15회 시험 때예요. 2005년도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한 해를 시험을 2번을 봤어요. 근데 그 당해 연도 9월 달에 치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치렀어요. 같은 해인데. 둘 다 15회 시험에 그게. 근데 이제 2번을 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도 강의할 때니까. 6일, 그러니까 풀로 강의를 꽉 차고 할 때, 6일, 토요일까지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얼마나 인원이 많았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됐을 때예요, 이렇게. 뭐, TV는 거의 없고, 아예 없고, 인터넷도 동영상도 거의 이제 없을 그럴 때다 보니까, 또 이제 인원수가 엄청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당 한 학원당 평균적으로 한 1000명씩 됐었어요. 응시 이제 아직 수강생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학원이 작으면 동시 수용이 안 되니까 반을 나눠요. 오전, 오후 야간 반으로. 뭐 학교 다니고 말이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 좀 크면, 큰 강의실 꽉 채워놓자 이렇게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밑에 강의실 또 있어 이렇게. 그럼 뒤에 카메라가 찍어서 바로 내려보내. 이게 실시간으로. 그럼 이렇게 뭐 영상 막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그렇게 많을 때니까. 뭐 아무리 적어도 한 5, 600명이에요. 적은 학원이 5, 600명이라니까.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평에 강의할 때인데, 부평은 한 건물 한 층이 다 강의실이에요. 한 강의실이야. 꽉 차면 600명이 들어가, 600명. 꽉 찰 정도 이렇게 이제 인원이 많을 때예요. 근데, 그럼 이제 그 6개 학원을 최한 1000명씩만 잡고, 다 합치면 6000명 도 되겠죠. 한 5000명만 잡아, 일단은. 5000명 잡는데, 거기서 10명이 안 나왔어, 합격자가. 네? 이해하겠어요? 10명이 안 나왔다고요. 어디 밑에 어느 지방에 한 도에서 3명 나왔어요. 합격자가. 어떤 뜻이야, 이게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완전히 이건 뭐 말도 안 돼. 어불성설이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사법고시 문제를 준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쉬워. 네? 몰래 객관식일 텐데, 초등학생 한 5학년짜리한테 사법고시 문제를 주고 이제 시험 보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무슨 이게 뭐 시험도 아니라, 그때 토지공사에서 이제 시험을 주관할 때, 그때는 토지공사 할 때인데, 아주 엉망이 돼버렸죠. 그런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매일 데모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본 사람들이. 거기 뭐 학원도 다 데모하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 다 나가 데모했죠. 그 언제가 얘기했을 거라마? 지금 뭐냐면 뭐냐면 저기에서 공시하는 분, 야간에. 유병태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그거에서 인터뷰, 방송국하고 이렇게. 그때 저랑 같이 했었거든, 강의를. 같은 계열에서 했었는데, 같이 뭐 인터뷰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 막 방송 나왔어, 그냥 한번 또. 그랬던 적 있어. 그럼 물어봐요, 한번. 그때 그런 이제 큰 사건이 있거든. 이제 매일 데모하는 거니까 지방 학원에서는 버스를 대절을 해, 아예.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이 다 태워, 수강생을. 그리고 서울 올라오는 거야, 데모하러. 올라와서 이제 피켓 들고 머리 들고 막 데모해요. 이제 여의도, 과천청사 같은 막 데모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며칠 데모를 했어. 저희 선생도 다 나가 데모했었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자, 그럼 알았어. 그럼 한 번을 더 해줄게 된 거야. 한 번 더 봐줄게. 그래갖고는 이제 떨어진 사람만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5월달에 시험을 또 치는 거예요. 같은 회에. 그럼 첫 해는 몇 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 불합격한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다음 해 5월달 또 시험을 또 해줬거든? 그때는 문제가 어떻겠어? 이건 뭐 쉬운 정도가 아니지. 이름 쓰면 다 붙는 거지 또. 그 이름만 쓰면 다 붙는 거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때 시험 본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냐면 어차피 시험 다 그 사람만 다시 보게 한 거거든. 불합격한 사람들만.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응시원서 낸 사람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만 다시 보게 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 봐가고. 그럼 뭐 문제가 이건 뭐 다 그냥 답이 흔들어지.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다 갖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쉬운 정도가 아니었지 뭐 그거는. 그럴 정도 쉬웠으니까 또 그때 떨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 이제. 그거는 진짜로. 근데 그때 물론 있었지 떨어진 사람도. 근데 그 떨어진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5회 때는 다 붙었어요. 자, 그게 그때 딱 한 번 그랬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그 수업도 나눠서 했어요, 그 당시는. 그분 따로 와, 한쪽 강의실에 따로 가르쳐. 또 신규부 따로 가르치랬다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고로 잠깐 내려오시면, 자, 줄 하나만 긋고요. 2번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정식 공고는요, 얼마냐 하냐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한다고 써있죠. 자,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이요. 지금 54페이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시험 방법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시험의 거리가 먼 건데, 자, 시험 방법.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보시든가 안 봐도 되고요.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한번? 자, 우리 시험은 원래 어떻게 시행하냐면요. 1차는 객관식. 합격자 나오죠. 그 사람만 따라 모아서 2차 날짜를 또 정해서 2차 주관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시험 자체가.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이제 하루에 다 보죠. 다 객관식이죠. 그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이걸 나눠서 시행해야 된다고. 1차 먼저 시험 보고 합격자 나오면 그 사람만 따라 모아서 날짜를 다시 또 정해. 2차 날짜를. 2차는 주관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법에는 돼 있어. 우리 시험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모든 국가 그 자격 시험들은 다 그래요. 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사시, 뭐 외시, 행시, 법무사, 간평사 모든 시험은 다 1차는 객관식이에요. 그 다음에 합격자 나오면 2차 날짜를 또 정해서 2차를 다시 또 보는 거라고. 주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유독 우리 시험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법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2차가 주관식이라고 하라 그러면 주관식 쓰라 그러면 공법 같은 과목은 말이에요. 보기를 주고 골라보라고 그래도 못 골라. 하물력을 논술로 쓰라 그래봐. 그거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무도 안 붙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 이거 지금. 이렇게 하루에 다 하고 객관식 보는 게 이게 지금.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법인이 있으니까, 근거가. 지금 제가 이제 일주일 강의를 내내 해요. 이제 일요일 딱 쉬고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해요. 아,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서.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계속 쥐야 하는데, 그러니까 5일부터 금까지는 중개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를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종로에 가서 강의하고 오후에 이제 촬영을 또 하러 가는데, 그건 이제 행정사라는 자격증이에요. 그 난전행정부에서 이제 구축하는 자격증인데, 그게 이제 2차가 주관식이에요. 제가 2차 과목을 맡고 강의하는데, 1차가 3과목인데, 그건 이제 객관식이에요. 25문항식이에요, 그거는. 3과목. 2차가 4과목인데, 4과목 다 논술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교시당, 1교시당 2과목을 이제 쓰라고 주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100분씩 이렇게 딱딱 줘. 2과목, 2과목 해갖고, 그럼 1교시 2과목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총 8문제야. 과목당 4개씩이니까. 그러면 이제 딱 그 답안 노트를 줘. A4 노트 있죠? 그걸 줘요. 2권을 딱 준다고. 그거 주고, 이제 한 교시마다 이제 그 지문을 한 장 딱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문 보면은, 이제 뭐 과목 딱 써 있고 1번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몇 점 이렇게 돼 있어. 그 4개 딱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딱 보고 노트를 딱 피고 쫙 써 나간 거예요, 이렇게. 50분 동안에 쭉 써요. 그 얼마 쓰냐면 한 15, 이제 그 쪽수니까 장으로 하면 한 6장, 7장 정도 써요. 장수를 하면 이렇게 앞뒤로 묶어갖고 이렇게 한 6장 정도 쓰시면 돼. 그럼 그게 한 과목 끝나. 100분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4과목을 치러요.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문을 보고 쓰려고 그러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책을 다 외워서, 외운 걸 내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 돼야 써요. 외운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워서, 외운 걸 말로 할 정도로 돼야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근데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의, 그 1년에 한 번 딱 시험 보는데 한 300명 정도 뽑아요. 15,000명 정도 응시해요. 근데 그건 이제 1차가 5월달에 시험이 있고 2차 9월달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그 한 90% 응시하는 사람들 90%가 공인중개사 출신들이에요. 한 90%가 다. 심지어 업을 하고 있거나 이제 우리 자격증을 따서 바로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수가 지금 물어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수업하잖아요. 제가 오늘 토요일 또 수업을 가야 되는데 거의가 다 땄어, 자격증. 공인중개사는. 다 땄다니까 이미? 그래갖고 더 거의가 그렇단 말이지.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둘 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그거 마저 따갖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 거야. 한 사무소에서. 2개 같이, 나 혼자 2개 같이 하는 거지. 2개 다 걸어놓고 이렇게. 굉장히 근사하죠, 그거. 위치만 좋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때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돈을 이렇게 못 센다고. 은행 가면 왜 계수기 있죠? 이렇게 쫙 세는 거. 이걸로 세야 돼. 좌우지간 돈을 이렇게 못 쓴다. 그 돈 여러분들이 입금하러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차가 와. 그 젊은 친구 2사람이 총차고 이렇게 온다고. 시커먼 차가 와서 돈 가지고 간다니까. 그렇게 벌 거야, 돈을. 네? 그럼 이제 짧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뭐 인과 허가 받는 거 있지, 인허가. 그 인허가 받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대신해주고 돈 받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국인 뭐 귀화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귀화하는 거. 뭐 비자 내는 거 있죠. 그거 다 대행해 주는 거야. 그거 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음주운전했어요, 그죠? 변호 취소했죠. 그럼 이의 신청하는 거 있죠. 뭐 행정 심판 제기하죠. 그거 다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건데 쉽게 더 얘기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내용 증명 뭔지 알아요? 내용 증명 그거 한 장 써주죠. 그럼 최하 50만 원 받아요. 그거 하나 써주고. 물론 설명도 다 해줘야겠지. 써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건데 돈 되는 건 출입국 관리 업무. 행정 심판 업무 같은 게 돈이 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꽤 돼,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일단 우리 당장 뭐부터 따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따고 그 다음에 학원이 대한민국에 딱 2개 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이 딱 2군데 있어. 이제 그나마 인원이 많은데 딱 하나밖에 없어. 제가 나가는데요. 종로 방문각. 이라는 데 있는데 종로 방문각. 거기가 이제 딱 그 행정사 오프라인이 거기 하나 있어요. 신림동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이라기보다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몇 살 앉혀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시 얘기 다시 하고. 자,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일단 우리 거 따고 나서 난 뒤에 이제 고민해 보세요, 한번. 자, 너쪽 이제 55쪽에 오시니까 5번이죠. 자, 응시 결격 사유다. 그 사람 뭐냐면 시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결격 사유라는 거죠. 자, 2 사람 보이는데 첫 번째 이제 자격이 있다가 취소가 된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본다. 2 번째 이제 컨닝하다 걸렸다는 거예요. 부정 행위를 했다면 5년간 시험 못 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연수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년, 5년 이 기간 동안 시험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연수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일단 먼저 자, 공통점도 있어, 얘네 둘 다. 3년, 5년간 시험 못 봐. 자,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자, 이제 이 취소된 후 3년 이 사람은 3년 동안만큼은 말이에요. 중개업 종사도 아예 못해요. 중개업 및 종사 자체도 아예 안 된다. 중개업 근처를 아예 못 와, 이 사람은. 그러나 자, 부정리했다 5년. 이 사람은요, 우리가 쉽게 지난번에 배웠었어요. 자, 자격증이 없지만 직원으로 고용될 수도 있죠. 누구라 그러지, 그 사람은? 중개보조원 그러잖아요. 자, 그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 종사 자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둘 다 볼 수 없겠지만 얘는 종사할 수 없고 얘는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5년은 언제부터 5년을 따지냐라고 할 때 5년의 기산점 말하는 거, 기산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시험일로부터 5년이다. 그럼 틀렸어요. 시험일로부터가 아니라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다. 그래야 맞아. 그래서 시험일이 아니라 무효 처분 받은 날부터는 뜻이니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못 본다.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2 사람은 시험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55쪽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책 보시면 되겠죠. 표시해 두셨다가. 자, 넘기시면 되겠고, 넘기시면 이제 뭐 양식은 큰 의미 없어요. 지나가시고. 또 58쪽 가시면 이제 제1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나오죠. 자, 1번 시험 출제와 채점 의미 별로 없고 이 합격자 결정도 다 아시니까 이것도 별로 시험과 거리가 먼 사안이고. 자, 3번 큰 3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자, 1번 자격증 교부 첫 줄이죠. 자,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 1부터 한 달 1개월 내 자격증을 준답니다. 한 달 내 자격증 준다. 59페이지 보시겠죠. 59페이지. 59페이지 3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격증 교부라고 써있고 첫 줄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 1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겠다.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자, 1개월 한 달 내 줍니다. 그것만 깨우시면 되겠고 넘어가지요. 자, 60페이지 가시면 이제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첫 줄만 볼게요. 1번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뜻이겠죠.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만요. 자, 내려보시고 큰 4번 양도 또는 대여 등 금지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써놨어요. 뭐 뜻이야 뭐 쉬운 얘기죠 뭐. 자, 첫 번째 양도하지 마라, 대여하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양도 대여하지 마라. 그럼 양도 대여하면 안 되는데 양도 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동그라미에 둘째 줄 끝에 좀 보시면 자, 양도 대여했다. 뭐라고 돼 있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둘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빌려주면 취소 일단 뺏어요.
도로 뺏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는 거죠. 무섭죠, 이거? 여러분들은 나중에 빌려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징역 사는 건 둘째치고 말이에요. 자격증 뺏긴다고요. 그건 다시 달라 그래봐요, 그거. 그죠? 그건 절대 꿈을 버려요, 아예. 누굴 빌려주겠다는 생각은. 꿈조차 꾸면 안 돼. 누구 빌려주는 건. 반드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양도 대하지 마라. 그 뜻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61쪽에, 자, 이제 그 양도로 2번에 있는 거는요, 빌려오지도 마라, 이 말이죠, 뭐. 빌려오지도 마라. 그럼 이제 거기 빌려온 사람 얘기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럼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지금 빌려준 사람은 뭐예요? 일단 자격증을 뺏고 취소하면서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이고, 빌려온 사람은 빌려온 그건 직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취소는 안 되겠고 그냥 형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둘 다 벌 준다 그 말 아니니까, 그죠? 둘 다 빌려준 사람도 온 사람도 다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빌려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3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써놨죠. 자, 뭐 유사하게 명칭 쓰지 마라 그 말 아니겠냐고요. 자,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 쓰지 말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밑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말이에요. 그 세 글자만 잘 기억하세요. 아닌 자. 아닌 자라는 용어만 나오면 앞뒤 문장 다 무시하고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기억하시면 돼. 뭐가 아닌 자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닌 자라는 용어만 나와 있다 이거야. 아닌 자. 그럼 무조건 이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만 기억하시라고요. 앞뒤 문장은 다 무시하시고 그거 딱 기억하면 됩니다. 아닌 자 조심하세요. 자, 되셨겠고 넘어가시면 자, 62쪽 볼 거 없어요. 양식도 볼 거 없겠죠? 또 넘어가시면 이제 어디 가시느냐? 64쪽 가시면 되고 챕터 3단원이에요. 이제부터 등록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 등. 여기는 이제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 정도를 출제해요. 문항 숫자가 한 3개, 4개. 자,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중개업에 이제 등록 이렇게 돼서 이제 등록을 받아야 업을 할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책을 잠깐 돌아와서 이제 등록의 의의와 성격. 자, 지금 64페이지와 65는 큰 가치는 없어요, 사실은. 자, 의의와 성격인데 의의 그냥 간단히 읽어보고 갈게요, 그냥. 1번만. 자, 의의가 뭐냐?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 관계 또는 법률 사실을 공적 정보에 기재해서 그 법률 관계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끝. 자, 어떤 뜻이가? 쉽게 해볼까요, 한번?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나 중개업하고 싶으니까 등록을 주셔라고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 이거죠.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받아들인 사실을 공적 정보에 기재해놓고 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끝.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 보시면 성격 보이죠? 이것도 단순 참고인데 이제 1번 명령적 행위라는 것은 읽지도 마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2번에 기속성 써 있죠? 그럼 이제 일단 등록은 누가 주느냐? 이 등록은요, 행정관청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등록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행정행위다 그래요. 행정행위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 얘기죠, 지금. 첫 번째 기속성이라는 이야기는 등록 신청한 사람이 신청 요건에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등록을 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걸 기속성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용 읽지 마세요. 책은 읽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3번 개별성. 이 말은요, 등록 신청은 각자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공동 신청이 안 돼요. 각자 개별적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개별성이고, 그게. 그 다음 네 번째 일신 전속성 써 있죠.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이라는 얘기는, 자, 등록을 주면 그 받은 사람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은 사람한테 효과밖에 없다. 받은 사람한테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 줘봤자 못 써먹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인적 행위다라고 그래요. 대인적이다. 그러면서 대인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양도나 대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이게 성격이 일신 전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 이용 읽을 필요 없는 것이고 넘어가시면 이제 66조에 가니까 그 5번 그건 조금 신경 쓰이겠어요. 자,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적법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단속 규정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일까? 자, 중개업하고 싶을 땐 등록을 받고 하라. 그게 적법한 거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 이랬죠? 무등록 중개업자,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이렇게 보셨을 텐데 오늘 이거 다시 또 할 건데 어쨌든 자, 이 사람 등록이 지금 없어.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등록을 받고 해야 할까는 게 이렇게 받고 해야 되는 게 뭐니까 그게 적법 절차니까 자, 이 사람 등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적법하지 않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하고 이자한테 가갖고 자, 부동산을 팔아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팔아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의뢰인과 개공 간의 맺은 계약이라는 얘기니까 자, 팔아주시오 팔아드릴게요. 계약됐죠 이때? 그때 걔는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부른다? 중개 계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등록이 없어요. 그죠? 등록이 없으니까 요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얘하고 한 계약이 이게 유효냐, 무효냐. 자, 그리고 그가 중개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실제로 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이 됐다고. 그럼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일단 두 개 계약인데 물론 계약의 주체는 서로 틀려요. 요거는 개공과 의뢰인, 무등록이지만 지금 요 밑에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니까 등록이 없지 않냐? 적법하지 않다. 자, 그자와 맺은 계약은 뭐다 그럼?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 자, 그런데 그자가 중개했단 말이에요. 그 중개에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됐다고 치자. 요 계약의 지위는 뭐고? 요건 유효가 될 것이고, 유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건 왜 이럴 것인가? 단순한 적법 요건인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뭐라 써놨어요? 단속 규정 써놨죠. 어떤 뜻일까? 등록을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럼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처벌한다. 단속 규정, 벌을 주겠다. 이 사람 어떤 벌칙? 얼마 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죠. 그죠? 제일 무거운 거잖아요. 제일 무거운 거. 3년 또는 3천. 여기서, 자, 벌을 주니까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자, 적법 요건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 두 개 계약에 대한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 효력 발생하지 않지요. 등록이 없으니까. 그럼 이 두 개 다 뭐 돼요? 무효가 돼야겠지, 무효. 그런데 지금 우린 그게 아니라 적법 요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거래 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 소리. 자, 여기 하나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해서 성격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느냐? 67쪽 가셔야겠죠. 자, 2번 등록 절차. 자, 신청의 필요 없고 2번 신청자 바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등록 신청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두 사람만 신청이 되죠. 자, 첫 번째 맨 첫 줄에 자, 공인중개사 법인. 자, 해서 보니까 내용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번이 다 무시하시고 생략하세요. 자, 물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물론요. 외국 사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맨 밑에 6번 동그라미. 자, 법 부칙 규정 개공, 부칙상 규정된 개공인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죠, 현재? 현재 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규 신청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현재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결국 다 등록을 신청하자고 할 때 두 사람이겠죠? 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데 이때 법인은 누구냐면 둘 중에 하나. 즉, 상법상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일 수도 있어요.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 자, 아니면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신청이 되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자, 그 뜻이고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뭐 다 볼 거 아니고 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가 고용된 상태에서는 안 될 테니까 그만두고 이제 사퇴한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고용된 상태에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시고 그럼 68쪽 가시면 이제 자, 신청할 때 뭘 내라고 했어요? 돈 내랍니다. 돈. 수수료, 돈을 내라. 저기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당연히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돈을 내라 이거죠. 뭐 신청할 때 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양도로 2번 등록 관청 어디다가 등록할 것인가 어디다가 두 번째 자, 이제 등록 관청이 나와요. 어디다 하는 것인가 보니까 거기 밑에 중개업 영위하고자 하는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그 밑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군, 구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군구에서 이것도 기억할게. 이 시가 어떤 시였을까? 이 시라는 건 말이에요. 자,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에요, 이건. 그럼 일반시야, 그냥.
자, 일반 시에서 뭐가 없는 시를 말한 거냐면 아직까지 이 구가 없는 시예요. 구. 여기처럼 남양주처럼 구가 없는 시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군이야 모든 군의 군. 그다음 이제 구가는 모든 구가 다 있다. 그럼 이제 구청장인데 이때 구청장은요 자치구가 되었던 비자치구이건이 안 따집니다. 다 들어가 구로 다 들어가. 그럼 이제 시군구니까 자, 시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일반시였다. 구는 모든 군의 군이고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이니까 예를 바로 들면 자 서울, 자 인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여기 자 김포라고 하고요. 바꾸자. 김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안산으로 할까요? 자 안산시라고 하자. 그다음에 이제 연천, 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요. 자 그럼 누가 등록 관청이냐 이거죠. 이런 지역이면 서울은 누구겠어요? 구 다 있죠. 그러니까 누가 돼요? 구청장이 돼야 되죠. 인천광역시 구 있잖아요. 그 누가 돼야 돼? 아니 구가 있으면 다 무조건 구청장이라니까. 무조건. 자 경기도. 근데 안산시나 김포시 둘 다 아니 김포시? 남양주 해야 되는데 여기니까. 지금 그럼 둘 다 어떤 시? 둘 다 이건 지금 일반시죠. 일반시. 근데 안산에 구가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구가 있다고 거기 구가 있어요. 그 여기 누가 된다? 구청장이 돼야 돼 이렇게. 여기 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됩니까? 시장이 되는 거지. 구는 구가 없겠죠. 그러니까 군수가 돼야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시군구라는 건 보게 한번. 시군구라는 건 어떤 시였어요? 특별시 아니죠. 광역시 아니죠. 일반시에서 어떤 시?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다음 모든 군이면 군수. 모든 어떤 시가 되었든 간에 구가 있다면 무조건 구청장 이렇게. 이해했죠? 자, 시, 군, 구. 자, 이 사람들 뭐라고 한다? 등록 관청.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 군, 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뒤에 가서 안 헷갈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등록증을 줬죠. 등록증을 준 다음에 뭐도 하느냐? 감독도의 감독.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곧 감독권자라고도 불러요. 감독권자. 나중에 이제 이 감독 파트 가면 이게 헷갈려. 갔다 가면 또. 그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자, 시, 군, 구가 어떤 뜻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또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게 이제 기본석 68쪽 정리한 것이죠, 이제. 그다음 이제 69페이지. 자, 3번에 나오죠. 바로 등록 기준.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